공감력이란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시작. 공감력이란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랬군요. 이게 뭐예요? 거기 보면 지지 반응이라고 있어요. 지지 반응. 빨간 글씨로 지지 반응. 지지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지 반응이에요. 힘들었구나. 근데 나도 있지 말이야. 그런 힘든 적이 있었는데 난 이렇게 극복했거든. 이건 무슨 반응이죠? 전환 반응.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상대가 뭐라고 하면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액션보다 리액션이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액션이 뭐죠? 아 그랬군요. 그 추임새를 넣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바로 리액션입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공감을 잘하는 분이에요. 대화하는데. 그런데 김희경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언어로만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수다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설에서는 이게 되거든요. 사설에서는 다 그렇게 수다스러우세요. 근데 앞에 나오면 스탠딩 스피치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점잖은 척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안 통하는 거예요.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액션을 보여주고 또 제스처를 사용하고 눈빛으로 마사지 해주고 교감하고 활짝 웃는 표정으로 친밀감을 주고 이렇게 됐을 때 공감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교감이라는 게 감정을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스피치는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앞에 나와서 스피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앞에 나오면요 사람들이요 일방적으로 해요. 자기가 준비한 거 가지고 열심히 원고를 읽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스피치는 전달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스피치는 전달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다. 시작. 스피치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다. 공통분모는 뭐죠? 이것도 영업도 공통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너와 나의 유익이 뭐죠? 서로 유익을 취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할게. 너 나 좀 도와줘. 나 힘들거든? 그럼 사람이 도와주나요? 더 짓밟으려고 그래요. 살벌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나 힘들어. 그래? 힘든 놈을 내가 왜 만나냐? 나도 힘들라고?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고 그걸 상류사회라고 합니다. 상류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너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돼. 공통분모를 확대해가는 것이 영업이고 비즈니스고 삶의 방식이고 또 스피치도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스피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깔때기식으로 그냥 내 지식을 들어보고 정보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함으로 네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교수님 하고 나를 쫓아오더라고요. 명함 한 장 주세요. 명함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도 명강사 될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받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보영 시인이에요. 커피 생각.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얼마나 예뻐요, 시가. 짤막한 시인데 이 시가 아주 우리의 감성을 울립니다. 그래서 윤보영 시인은 SNS 시인이라고도 해요. SNS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시가. 근데 1년에 3,000여 편 쓴대요. 다작가예요. 그 문경이 고향인데 문경에 거리주성도이고요. 문경에 문학관이 만들어지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교과서에 그분의 시가 등재되어 있어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역사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을 여기 4번 초청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초청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1시간 만에 시인 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꾸벅꾸벅 하품하고요.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윤보영 시인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퍼포먼스로 강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퍼포먼스요? 네. 당신이 지은 시를 복사해서 막 가주시는 거예요. 액자에 넣어서 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파일에 넣어서 가지기도 하고. 여러분, 시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생각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물의 입장에서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주입하는 게 아니라 시는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사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쓰면 좋은 시가 됩니다. 네, 상품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면 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잘잘 빼고 그냥 쓰면 됩니다. 마구 내키는 대로 쓰면 됩니다. 또 선물 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스피치는 이렇게 주고받고 내가 이겁니다 라고 결정하지 말고 이거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네 하면서 막 호응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스피치든 간에 강의식이든 연설이든 설교든 아니면 훈화든 아니면 테이블에서의 스피치든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상하고 갈등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부감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 제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공통부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스피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충주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정, 이해, 감사란 말이 있는데요. 언더라인 아시죠? 아, 그러셨군요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운전 열심히 하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끼익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끼어들었네. 인정했어요. 화를 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C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가 더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복운전이라고 있었어요. 요즘은 그것도 벌금에 처하지만 앞에 퀵 가가지고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보복운전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끼어들었군, 인정. 그 다음에 이해.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지. 이만한 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네. 사고 칠 뻔했네. 자, 따라서 합니다. 인정, 이해, 감사. 시작. 인정, 이해, 감사. 모든 게 다 그래요. 스피치뿐만 아니라.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갔네?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색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야간 도주했을까? 그만하기 다행이지. 집 한 채 날리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지.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실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긍휼심을 갖는 거예요. 긍휼.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그 순간에 측은지심이 생기고 긍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시작.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하면 측은지심, 긍휼심이 생겨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유머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미워한 사람이 없으신가요? 있죠. 근데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맨 뒤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미워하는 분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워하던 놈들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다 죽잖아요. 미워한들 못하리요. 내 가슴에 목만 들 뿐이요. 그죠? 화가 쌓이면 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잃어버리고 이해해야 된다. 이해한다는 게 understand라는 것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지만 understand, under 밑에서 stand 쓴다 이거예요. 밑에서 바라본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 변하려고 오시고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하시고 좀 더 숙성되려고 하시고 좀 더 농미근 스피치 하시려고 하고 좀 더 감동적인 스피치를 하시려고 하고 이래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시면 몇 가지 원칙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언더스탠드 밑에서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고집을 세우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내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그 방식보다는 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변화하나요? 네,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죠? 이해한다. 언더스탠드.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사.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고 또 감사하다 보면 이제 우리 부모장님도 최종적으로 꿈꾸시는 게 뭐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나눠주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은 봉사죠. 엄마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혼자 먹으면 본인이 만든 음식은 맛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아이들한테 가족에게 나눠주면 행복해요. 왜요? 내가 만든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눔이 행복이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는 사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화법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랬군요. 차가 막혔군요. 이상하다. 지금 이 시간에 차가 막힌다고? 어디로 왔는데? 거기로 왔으니까 차가 막히는 거지. 이쪽으로 돌아서 와야지. 이거 뭐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화가 될까요? 잘 안 되죠. 문이 철거닥 닫혀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역시 통하는 바가 없구나. 코드가 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일단 인정해줘요.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이렇게 늦게라도 와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네. 당진에서 일 늦게 끝난대요. 요즘 그쪽에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해요. 네. 감리를 맡고 있으니 감리하는 업체가 이곳저곳인데 이렇게 돈이하는 게 늘 수 있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 늦게라도 오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매사를 인정, 이해, 감사. 요 공식을 외우시면 삶이 훨씬 더 여유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평강. 예, 마음의 평화. 피스. 마음 평화가 가장 중요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쫓기고 있고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 그 돈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돈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평화스럽고 평강이 있으면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하루하루가 즐겁다고요. 그게 뭐죠? 바로 공식.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사. 그리고 화가 날 때 사람이 미워질 때 이럴 때 뭐예요?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사하자 하면 내 마음의 평화, 평정, 피스,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지받는 것 전함받는 것보다는 지지받는. 누가 말을 하면 그래 인정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 수고 많았다. 전함받는 건 뭐죠? 그거를 내 것으로 바꿔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 잘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요.